있는데요. 이 작은 화면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군요. 예, GeoAI 기술을 활용한 건축 토지 인허가인데요. 제목 밑에 보시면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공 AS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해서 민생 10대 과제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완전히 발표가 나기 전에 혹시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1시간 전에 서울역에서 착수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끝났겠죠.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도시TV 양해를 좀 구하면 나이파나 국가에서 먼저 보도자료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방송 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웨이버스는 간략하게 한 장만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웨이버스는 공간 정보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웨이버스가 공간 정보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상장을 했고 지금까지 영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간 정보의 대한민국 최고 또는 전 세계에 내놔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지온파스와 지온DT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가지고서 저희가 오늘 발표할 GeoAI 기반의 통합 인허가 시뮬레이션 사전 진단 서비스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오라는 이 AI가 꼭 공간정보 지오가 붙은 것처럼 공간정보하고 AI가 통합된 지오 AI라는 플랫폼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따라서 웨이버스는 지난주에 20년 넘어서 저희가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공간정보 플랫폼 기업에서 지오 AI 전문 대표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거에 첫 사업처럼 선물처럼 찾아온 준비하는 기간은 1년이었지만 첫 사업처럼 선물처럼 찾아온 본 사업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는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일 듯 합니다. 그래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를 오늘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쑥스럽기는 한데요. 예, 건축하고 토지 인허가, 산지 전용, 농지 전용 다양한 인허가를 할 때 일반인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사전 근거와 과학적 증빙 없이 엔지니어링 업체나 건설 업체에서 만들어 오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인허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시죠.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도 답답하고 인허가만 좀만 빨리 나오면 훨씬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이 사업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편해보고자 하는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AX 과제는 신청들, 아이디어 공모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학회에도 분명히 이 아이디어를 달라는 요청들이 왔을 거고요. 포럼에도 왔을 텐데 이렇게 받아진 것들을 중앙에서 다 모으셔서 그걸 적절하게 배분해서 과제 단위로 묶어서 사업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제안한 아이템이었고요. 이게 선정이 돼서 나이파의 민생 10대 과제로 선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송하게도 대통령님이 올해 안에 꼭 결과를 내서 이게 사실은 R&D 과제거든요. 근데 올해 안에 꼭 결과를 내서 민원 서비스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3년 과제인데 굉장히 바쁘게 올해 1년에 뭔가를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 업무 서비스를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다고 해서 행정 업무 서비스 자체를 AI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개편하라는 푸시가 중앙부처에 굉장히 많이들 오고 계세요. 그래서 현행 업무 중에 AI로 개편할 수 있는 과제들, 아이템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계시고 이런 과제들을 계속 밀어넣었을 때 저희들 민간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과제가 만들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든 민간업체든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AI 기술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AI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이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행정 업무 처리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미국하고 뭐 싱가포르하고 일본의 경우를 쳐다봤는데 저희들 이거 준비하면서 했던 것들이 인허가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가 없고요.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없으니 판단하는데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었습니다. 근데 외국 사례를 보면 가운데 싱가포르처럼 8개의 기관의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과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반면 교사를 해서 저희들은 건축하고 토지의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AI 기술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AI 기술이 과거에는 챗GPT라는 이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아주 신기한 물건처럼 접근을 했는데 얘가 되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초창기죠. 하지만 이제는 많이 써보셨기 때문에 얘가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크게 할 일이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AI들도 발전을 했죠. 그래서 북한에는 외국 기반의 AI 서비스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현재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톨로지가 또다시 AI하고 접속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양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문서를 요약하기도 하고 PPT를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AI에서 한꺼번에 처리되는 것은 에이전틱 AI를 쓰기 때문입니다. 각자 일을 잘하는 전문화된 에이전트들이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건축하고 토지의 통합 인허가는 이 모든 기술이 합쳐져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건축하고 토지의 통합 인허가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선진 AI 기술 통합하고요, 온톨로지 기반의 지능형 통합 사전 진단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접근하지 말고 하나의 단일 창구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보자 생각을 했고 이미 과거에 굉장히 많은 인허가 업무들을 처리하셨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자체마다 다 다른 조례와든지 법령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AI가 판단을 해서 여기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들을 만들어야 될지를 고민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통합 인허가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온톨로지나 레그 기반의 이 인허가를 판단할 수 있는 추론 모델을 만들고자 했고요. 세 번째로는 멀티 에이전트 협업으로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일단 사람의 말을 또는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이런 것들 답을 낼 수 있는 추론하는 에이전트도 들어갈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간 정보를 하는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공간 정보를 분석하는 지오 A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필지에서 도로가 5m짜리가 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5m짜리 도로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판정도 낼 수가 있고요. 또는
경사도가 25도 이상인데 여기에 일정 분량의 복토라든지 이런 공사를 거치면 여기에도 공장이라든지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요, 위에 인허가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밑에 꿈꾸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요, 3년 후에 당장은 올해 가을에 한번 시범지역을 서비스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필지에 건축을, 나는 이런 단독주택을 2층짜리 짓고 싶다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모든 상황을 판단을 해서 사전 진단을 해서 여기에는 당연히 2층짜리 건축을 지을 수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지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드릴 수도 있고, 여기에는 안 된다 또는 여기에는 1m 이상 땅을 얼만큼을 복토를 한 후에 경사도를 낮추면서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어쨌든 AI가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랫폼을 보시면 여러 가지 벌티가 에이전트들이 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놈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아래쪽에는 여러 가지 사전 진단 추론 에이전트, 지도 에이전트, 공간 분석, 3D 시뮬레이션까지 앞에서 윤정모 대표님이 일조량이라든지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뮬레이션 해주셨는데요. 예,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집을 2층을 지을 때 또는 3층까지 지을 때는 옆집에 어떤 영향을 미치니까 2층 정도까지 지으실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든 이런 3D 시뮬레이션까지 들어가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예, 데이터들은 일단은 AI 에이전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들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또는 과거의 자료들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연결을 할 수 있고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 만드는 작업들이 당연히 첫 번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판단을 연결시킬 수 있는 온토로지 연결도 이 데이터 구축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데이터들은 사실은 웨이버스가 이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의 K조 플랫폼이나 아니면 클립 이런 거의 부동산 관련된 사업에 거의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플랫폼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물론 AI가 없었어요.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개발했는데 사람이 이걸 하나하나 눌러서 해보기에는 너무 어렵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 AI를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된 건 당연히 법령 정보에 대한 추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굉장히 상이하고요. 경우에 따라도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어떻게 잘 온톨로지로 연결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기연의 건축법 관련된 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데이터들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구축해서 통합 DB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델들이 필요한데요. 보시다시피 민원 세트를 형성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대안 생성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건축 인허가 불가라는 판단만 내리면 별 의미가 없겠죠. 여기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하다, 산지 전용을 하면 가능하다, 무슨 농지 전용을 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공장들도 이런 공장은 연색 공장처럼 뭔가 환경 요소를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제조 공장은 가능하다. 아니면 무슨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가능하다라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